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연속 3% 이상의 양성률을 보이는 뉴욕시 9개 지역이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의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변경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누왁 촬영국의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나옴에 따라 14일간 폐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면제와 부동산세 조정을 위한 범한인 커뮤니티 운동이 퀸스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소로 미비 한인들을 도와온 21 희망재단이 제1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오는 12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0월 6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제시한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이 선거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제공한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매우 후한 제안이며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 당선되면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으며 그때까지 공화당 의원들에게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다우 지수가 약 0.9%인 25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연차 총회에서 추가 재정 지원이 더 빠른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비드-19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2차 토론회의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내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솔트레이크시티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 카말라 해리스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7일 연속 3% 이상의 양성률을 보이는 뉴욕시 9개 지역이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쿼모 주지사는 오늘부터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을 밝히고 오늘은 구체적인 계획 클러스터 플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플랜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클러스터는 핫스팟 지역이 제일 강력한 구역이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코로나 예방 조치들로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공간은 클러스터 구역, 중학생은 경고 구역, 노란색은 주의 구역입니다. 빨간색 구역 안에 종교기관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25% 수용이 가능하고 오렌지는 33%, 25명, 그리고 노란색은 50%입니다. 집단 모임의 경우 빨간색 구역은 모든 집단 모임이 금지되고 오렌지색은 10명, 노란색은 25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상업의 경우 빨간색 구역엔 필수적인 상업만 영업할 수 있으며 비필수 업종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오렌지 구역은 체육관이나 퍼스널 케어 같은 위험성이 높은 비필수적인 상업은 금지되고 노란색은 모든 상업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빨간색 구역엔 오직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오렌지는 한 테이블당 최대 4명만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테이블당 최대 4명이 실내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빨간색과 주황색 구역들은 폐쇄되고 노란색 구역은 개학을 하지만 모두에게 의무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뉴저지주의 일부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변경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학교들이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학생과 교사 등 신규 환자가 다수 발생해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된 학교는 무려 3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5일 러더포드에 있는 유니언 중학교는 모든 수업을 10월 14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나치 지역에 위치한 로버트 L. 크레이그 스쿨에서도 한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학생들을 전면 원격 수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데마레스트, 헬돈, 웨인의 학교들도 계속되는 확진 사례로 지난주에 원격 학습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이스트 브런즈윅 지역 내 2개 학교에서도 양성 반응 사례가 발표됐지만 학교 측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아니라며 대면 수업을 유지했습니다. 주 보건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개강 지침에 따르면 2주간 2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충분한 조사와 감사 후 학교 폐쇄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누아크 촬영국의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누아크 촬영국을 14일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12 뉴저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뉴악에 소재한 촬영국에서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위원회 관리자들은 지난 금요일에 해당 촬영국을 14일간 폐쇄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촬영국에서도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여 건물을 폐쇄했다가 오늘 재개된 바 있습니다. 또 2달 전에는 뉴저지주 웨인에 있는 촬영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즉시 사무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은 지난 3월 셧다운 이후 약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인파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뉴저지주 촬영국의 새로운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후에 만료된 모든 상업용 운전면허증 및 임시면허증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업용 면허 소지자들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강 관련 인증서가 3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만료된 경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6월 1일 이후 만료된 경우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3월 1일 이전에 만료된 면허증이나 의료인증서는 연장되지 않고 90일 미만으로 발급된 의료인증서 역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은 지금까지 도로주행 시험의 경우 적체되어 있는 분량을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극히 소수의 직원들만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역시 지금까지의 안전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세입자 렌트비 면제와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세 조정을 위한 범한인 커뮤니티 운동이 뉴욕 퀸스 플러싱 머리힐 기차역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뉴저지 한인동포회관 등이 정부의 허술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비필수 사업장의 강제 셧다운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업 활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이에 많은 한인들이 실직 상태에 빠져 렌트를 낼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오늘 한 목소리를 내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정부는 렌트 지불 문제에 대해 퇴거 중단 조치만 계속적으로 취할 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렌트 면제와 부동산세 조정을 통해 유례 없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를 향한 한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상용 및 주거 세입자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의 렌트를 면제하는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렌트비 면제 입법과 행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의 제기와 퇴거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동산세 조정을 통해 5개월간의 렌트 면제로 인한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리더 및 단체와 만남을 통한 연대를 형성하고 지역 연방 및 주, 시의회 의원들을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도와온 21희망재단이 제1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로 미비 한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온 21 희망재단 이사회에서 1회 장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2,500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며 에세이 제목은 대학 졸업 후 장래 희망 및 한인 사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또한 일반 장학생 이외 문화, 예술, 스포츠 부문의 장학생도 각각 한 명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진학 예정자 및 대학 재학생입니다. 이와 관련해 21 희망재단의 변종독 이사장은 재단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학 프로그램만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장학생 15명을 11월 초에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학생한테 30점을 주고 또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30점을 주고 그리고 봉사활동 20점 그리고 에세이를 잘 쓴 분에게 20점 그래가지고 전부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변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한인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학업을 위한 도전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후 재단에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오는 12일까지 각 분야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과학 분야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한 과학자 3명으로 하비 알터 미국 국립보건원 부소장과 마이클 호튼 캐나다 엘버트 하테 교수, 찰스 라이스 미국 록펠러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명의 수상자들이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을 통해 바이러스성 질병과의 지속적 전쟁에서 획기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약 10억 9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는 블랙홀 연구에 기여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라인하르트 겐첼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 물리학 연구소장, 그리고 앤드리아 게즈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 총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벨위원회는 펜로즈 교수는 블랙홀 형성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다고 설명했고, 겐첼 소장과 기즈 교수는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소행 물체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벨상 발표가 12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7일에 발표될 화학상 분야 유력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26회 유패밀리 재단이 설봉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등 미 동북부 12개 주에 위치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와 추천서, 재학증명서, 300자 에세이와 이력서 등입니다. 신청서는 재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10월 17일까지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7일 뉴저지 팰리세드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실시됩니다. 버겐카운티 정부와 뉴 브릿지 메디컬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독감 예방 접종도 제공되며 방문 시 신분증과 버겐카운티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15분부터 5시 15분까지 화상을 통한 온라인 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글쓰기와 미술 등으로 이뤄지며
선착순 40명으로 관심 있는 부모들은 뉴욕 가정 상담소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브루클린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31살의 클라라 강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 브루클린 선셋팍 56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모터사이클에 치였습니다. 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으며 다른 남성은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 친구인 일레인 리 씨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병원 최전선에서 일했고 직장 밖에서도 사람들을 돌봤다며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폐쇄되는 지역과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